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딸기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조선업종에 대한 상반기 총결산 네. 그런 거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조선업종 상황 보려면 역시 수주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가요? 네, 올해 들어서 아마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주 뭐 많이 하고 우리나라 뭐 해운 선사들도 뭐 발주했다 많이 얘기하는데 예. 일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또 3대 회사 있습니까? 물론 현대중공업 전체 그룹이 되겠는데요. 총 123억 달러 수주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목표가 287억 달러인데요. 전체적인 것은 한 43% 전체 목표 대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반을 못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각사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 3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같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70여 척을 수주해갔고요. 62억 6천만 달러로 목표 달성률은 47.4%를 기록했고요. 예. 대우조선은 28척, 선 35억 달러, 목표 달성은 48%를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 제일 좀 부진합니다. 상반기에 25억 달러 고작했는데요. 목표 달성률은 30% 조금 넘었으니까 실제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들 3사 모두 항상 고부가 가치 쪽은 참고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 플랜트가 있고 그렇죠. 해양 네. 플랜트고 또 하나는 배 만든 거 보면 LNG선인데요. 네.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은 실제로 올해 이런 고부 가치는 하나도 없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말 때문에 네. 수주가 나오긴 나오는데 뉴스는 나오는데 네. 수익성은 자꾸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그래서 나오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이게 주세요. 좀 답답하죠. 저희가 1월 달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수주 뉴스는 계속 나올 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수주 환경을 조금 열어줬어요. 대한민국 정부 네. 관련 당국에서 늘어나는데 뭐냐면 실제로 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몇 년 전에 삼성중공업, 현대, 대우조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장부부터 문제가 돼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가 이하로 워낙 수준했다. 저가 수준에서 일정 수준 저가 수준 아예 못하겠었는데요. 예. 워낙 이제 일감이 없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원가 이하로 수주할 수 있게 열어준 거예요. 적자 수주. 네, 적자 수주를 그냥 허용해 준 겁니다. 지금 예. 은행들이요. 뭐 이게 해줬는데요. 실제로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일감이 좀 워낙 별로 없는 곳은 10개월 미만인 곳은 실제로 지금 원가 대비요. 한 6%가량 싸게까지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예. 10개월 미만, 10에서 15개월 뭐 이 정도 있는 것은 뭐 실제로 보면 뭐 2, 3%까지 하니까 적게는 2, 3%, 많게는 6%. 이게 쉽게 보면 할 때마다 적잖아 않은 건데 근데 네. 그래도 일감이 없으니까 일감이라도 확보하자는 차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런 것까지 가이드라인을 해줘갖고 수주를 많이 좀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상반기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저가 수준 것 너무 힘들다는 거, 제살 깎아먹는다는 거 알면서도 네. 이게 또 조선업종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잖아요. 네, 참 맞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아무리 공장 자동화되고 로봇가 되고 인공지능이 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조선업종, 예. 특히 신조선 쪽인데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거제 쪽 이런 쪽 가면 거의 도시 자체가 조선이거든요. 그렇죠. 섬 예. 자체가요. 뭐 울산도 물론 자동차도 있고 뭐 석유화학도 있지만 조선이 상당히 현대중공업의 그건데요. 그런데 결국 일감이 워낙 없고 고용 문제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적자 수주를 용인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그나마 증권사 리포트를 보자면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 그래도 선가가 바닥치고 이제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자주 들었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속내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쪽을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지금 월급 받고 시작하면서 일한 게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맞아요. 가끔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선가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5천만 원 딱 감이 오잖아요. 네. 근데 김영룡께서도 큰 LNG선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더 쉬운 게 성과는 다 공개됩니다. 네. 매주 공개돼, 매주. 그리고 예를 들어 뭘 하나 누가 수주하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바로 오픈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죠. 없어요. 그대로 아는데. 그래서 이거는 클락슨 인덱스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예. 클락슨 인덱스가 모든 선가의 신조선가의 인덱스한 건데요. 2014년에 저렇게 138까지 갔다가 2017년에 123, 12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28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야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네. 여기까지가 뉴스에 많이 보이는데요. 그다음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림 보여드려요.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예. 이걸 좀 더 길게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8년에 당군일의 최대 호황이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인덱스 자체가 거의 200을 갔습니다, 200. 네. 그러니까 180, 190 갔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아직 멀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좀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요. 이건 1억 달러 정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회복했어요. 회복했지만 이것도 예전에 그 당시에 비하면 아직까지 절반 조금 넘는 수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중고배가 더 비쌉니다. 중고배.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VLCC보다 많은 더 관심 있는 것이 LNG선이거든요. LNG선이 고부 가치다 하면서 예전에 보면 삼성, 대우가 우리나라에서는 LNG선이 최고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겠더래요. 근데 불행하게도 LNG선은 작년 대비 올해 올라간 게 없고요. 오히려 좀 더 떨어졌어요. 예.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돈 내는 것들은 안 올라가고 있고 정말 고부 가치는 해양 프랜트 쪽은 지금 그냥 수주가 안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차트도 분봉이나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오른 것 같은데 네.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네. 좀 지지부진한 그 흐름인 건데요. 네. 역시 뭐 조선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이나 또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대형 3사가 2분기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대우조선이 유일하게라도 흑자 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954억인데요. 이번 어쨌든 전년 대비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같고요. 현대중업은 1,032억의 영업 적자. 삼성중업도 730억의 영업 적자다라고 일단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권가에 그래서 네. 전망이나 투자 의견이 궁금해요. 사실 당연히 매수 의견은 의견일 텐데 네네. 저는 더 약간 의아했던 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각자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니까 예.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고요. 네. 각자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객관적인 수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조선업체 전체적인 증권가 의견은 이 그림 하나로 끝난다라고 보여요. 이 그림. 이거는 특정 증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사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의견까지 같이 반영된 겁니다. 팩트셋에서 집계한 거고 미래세 대우조선에서 발표하는 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2018년 4월부터요. 지금까지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예. 아래가 2분기, 위가 3분기인데요. 3분기 좋아하냐? 3분기도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월 이후에 이베스트 대신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 평균은 15만 8천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7월 이후 이베스트 대신 KB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대부분 여전히 중립 내지 매수 조금 낮은 단계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여전히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죠. 목표 주가 평균 3만 5천원이다. 판단이 시청자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제 의견 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딱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선에 좀 올라간다. 예. 클락슨이 좀 쭉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다. 그게 없으면 저는 지금 당장 주가 올해 쉽지 않다. 주가는 조선업종은 제가 작년 올해 초에도 딱 이걸 6개월 만에 이걸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내년에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딱 그 지표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좀 당분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